안녕하세요 여러분, 풋살의 민족 허사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모셨는데 저희 팀의 의무 겸 트레이너 겸 한때는 잠깐 선수였는데 아직도 선수라고 우기는 안호주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구독자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줘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반에 처음에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다시 하자. 네. 저는 원래 고대구로 병원에서 스포츠학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수술 후 재활 환자분들이 수술 후 재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 후 환자분들의 재활을 같이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퇴사를 한 후에 현재는 우리나라 기업 내에 근골계 질환 예방운동센터라고 이제 직원들의 건강 관리하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부수적으로는 우리 팀을 위해서 의무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현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엑스퍼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는 상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디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운동하다 다쳤다 아니면 병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요 아래 링크 보시면은 이 안호주 선수에게 같이 질문을 남기시면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풋살할 때 가장 좀 많이 다치는 부위가 있잖아. 네네. 사실 난 요새는 허리도 좀 안 그렇죠. 좋고 네. 무릎도 지금 안 좋고 발목도 안 좋고 또 회사에서 컴퓨터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는 목도 또 안 땡겨. 좋고, 근데 이제 풋살할 때 좀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축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풋살은 피벗 동작도 많고 그 다음에 워낙 근접해서 이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발목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독자분들이나 나도 항상 어렸을 때 지식이 없을 때 이런 인터넷 검색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 발목이 이게 붓긴 부었는데 예를 들어 걷거나 뛸 수는 있어.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게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지 도대체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 집에서 약간 셀프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일단은 발목이나 무릎이나 어떤 관절이 다칠 때 본인이 먼저 알아요. 이게 되게 크게 다쳤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텐데 근데 가장 많이 저희 주변에서도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 꼭 병원에 가야 되냐. 근데 병원에 첫 번째 가는 게 좋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붓기. 네. 얼마나 이제 붓기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해요. 부종이 생긴 거는 일단은 조직이 다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할 수는 있어요. 보통 이게 골절과도 연관이 될 수 있어서 보통은 이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뒤꿈치로 걸어보는 거. 뒤꿈치로 걸어보는 거? 이거 한번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앞꿈치를 들고 뒤꿈치로 한번 걸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와서 돌려서 이대로 한번 걸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와서 앞꿈치로 뒤꿈치 들고 앞으로 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쪽도 한번 해봐야겠죠. 안쪽으로 눌러서 그렇죠. 이렇게 걸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다 걸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 걸을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골절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절은 없다. 걸을 수 있으면. 다만 이 인대가 좀 손상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붓기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소염제나 이런 붓기를 가라앉히는 약을 같이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약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제 네 방향으로 걸어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선은 붓기가 생기면은 조직이 파열되고 그다음에 인대가 다친 건데 이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치료예요. 초기 치료 어떻게 되냐? 고정이 가장 중요해요. 고정. 그래서 보통 다치고 고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만성적 불안정성이 무조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90도 정도로 우리가 뉴트럴 포지션, 그러니까 중립 자세 놓고 그 다음에 보통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마시. 시트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정을 시켜요.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고정을 시킨다. 그 이유는 인대가 제 위치에 다시 회복이 되게끔 하기
위에서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돌아다니면 당연히 인대는 파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늘어난 상태로 붙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다치면은 그렇죠. 계속 간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고정을 안 했을 때 보통 80에서 90% 정도는 만성 불안정성이 생기게 돼요. 그걸 만성 불안정성 전문 용어로. 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생활체육 동호인 구독자분들도 있을 거고 뭐 축구 동호인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이렇게 좀 테이핑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근육을 좀 잡아줘서 내가 심하게 다친 것 같진 않은데 뭐 예를 들어 내일 좀 경기야. 근데 경기는 꼭 나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말 안 듣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는. 우리 팀 대부분이 그렇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네. 이런 테이핑하는 뭐 이런 테이핑의 기본적인 종류와 어떤 개념들 그리고 테이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 초스피드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준다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테이핑을 고르기가 제일 힘들어하세요. 보면은 보통 뭘 해야 되냐, 그치. 뭘 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일단은 만성 불안정성이 있고 되게 불안정한 발목을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내가 발목이 되게 불안하구나. 그러면은 보통은 이런 C테이프라 그러는데 요런 거를 좀 쓰시는 게 좋아요. C테이프를 쓰는 게 좋다. C테이프, 언더랩이라고 해서 얘네 두 개를 세트로 보시면 되거든요. C테이프, 언더랩. 네, 언더랩. 그래서 얘는 탄성이 없어요. 탄성이 없다. 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더 강하게 발목을 잡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는 이제 키네시오라 그래가지고 키네시오라 해가지고 얘는 보시게 되면 얘는 약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탄성이 있는 성분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근육에 쓰게 돼요. 근육에. 네, 근데 보통은 발목을 꽉 잡았을 때 불편해하는 분들. 그치. 네. 나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이게 불편하다. 되게 불편하면은 경기 중에 그냥 바로 떼달라. 너무 꽉 조이니까는 이게 혈액순환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불안하다 이러면서 요거. 그다음에 내가 좀 불편한 게 싫다. 그럼 요걸로도 충분히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럼 차이점이 약간 좀 더 꽉 조이는 거와 약간 덜 조이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테이핑을 한번 좀 소개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초스피드 저기 테이핑 방법을 한번 좀 소개를 할 텐데. 네,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뜰 수 있어요. 잠깐만, 처음에 발목이 예를 들어 이렇게 꺾였을 때야 지금은? 네. 발목이 이렇게 꺾였을 때라는 말이지. 그것도 알려줘. 그걸 설명해. 자, 발목이 보통 꺾이는 게 많이 꺾이는 부분이 보통 여기. 그치, 이쪽이 많이 꺾이는 네. 이유가 이 복숭아뼈가 얘가 더 길어요. 복숭아뼈가 더 길다. 복숭아뼈가 길어서 이렇게 차이더라도 얘가 막아주기 때문에 보통 여기 인대는 잘 안 좋은 말이네. 다치는데 근데 만약에 얘가 다쳤다 그러면 보통은 여기 골절이 있다고 보면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다쳤을 경우는 골절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근데 대신에 얘가 너무 워낙 강해가지고 보통 안 다치고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밟히거나 그치. 아니면은 땅을 차거나 여기 이렇게 컨택했을 때 그치. 그때 보통 여기 세 개의 인대가 있는데 얘네들이 많이 다쳐요. 가장 많이 다치는 이 세 개인데. 그러면은 발목 전체가 붙게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쪽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다치는 이쪽이 다쳤을 때 가장 간단한 테이핑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허창훈 선수가 좀 불편한 거 싫어해서 저는 이제 키네시오로, 저도 키네시오를 좀 많이 쓰고 있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칸을 볼 수가 있어요. 칸. 그래서 보통 4개 정도로 하시면 본인 발목을 거의 감쌀 수 있는 테이핑이 되거든요. 일단 한 4개 정도만 먼저 잘라놓고, 자, 테이핑을 하실 때는 이쪽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잘못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본 게 바깥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테이핑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내 인대를 당기는 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실 때는 항상 테이핑은 안쪽에서 시작하시는 안쪽에서 시작한다, 테이핑은.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보통은 테이핑을 할 때 본인이 하더라도 항상 발목은 아까 그 고정했을 때 90도로 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중립을 맞추셔야 돼요. 중립을 맞춘다. 네, 그래야 얘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핑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복숭아뼈 있죠, 여기.
여기에 이렇게 걸쳐 주시면 돼요. 복숭아뼈 쪽에 걸쳐준다. 네. 걸쳐 주셔서 여기서 살짝 당겨서 발바닥을 넘어갈 때는 약간 조금 세게 당기시면 돼요. 발바닥을 넘어갈 때 좀 세게. 이제 이렇게 왜 세게 당겨주는 거? 인대가 넘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인대 다치는 거를 막아주는 거니까 그냥 갖다 붙이면 아무런 효과가 없네. 효과가 없죠. 그래서 발목 90도 중립해주고 쭉 당겨서 그대로 복숭아뼈 쪽에다가 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몇 센치 정도예요? 요게 센치는 모르겠는데 몇 칸이야? 4칸. 총 4칸. 보통 다 똑같아서 이거 4칸. 4칸 정도 길이가 한다. 4칸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의 기능은 한마디로 옆으로 꺾이는 거를 좀 잡아준다. 옆으로 꺾이는 걸 그렇죠. 잡아준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팔자. 보통 팔자라 그러는데 이렇게도 많이 다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팔자로 잡아줘서 여기가 이렇게 꺾이는 걸 좀 막아준다는 생각이죠.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꺾이는 걸 잡아준다. 이것도 똑같이 중립을 해놓고 네. 항상 응립을 하신 상태에서 바뀌었어. 자, 얘도 발등 위쪽을 감싼다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발바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발등 근데 이때 위쪽으로 발바닥. 맞아요. 중요한 게 이것도 잡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당기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텐션이 있게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을 다시 교차.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이거는 좀 전문가들도 관가할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복숭아뼈 여기를 지나면서 텐션을 조금 더 주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발목을 다친 분들이 여기 복숭아뼈가 되게 불안해져요. 그치. 네,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인대들인데 이쪽이 다치면 이게 앞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이 뼈가. 그래서 얘네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보통 여기 전방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감싸면서 얘도 약간 잡아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아래로 테이핑.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보통 간단하게 할 수 가장 있는 간단하게 거고. 발목 다쳤을 때 하는 네. 방법. 근데 보통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뒤꿈치 뼈 있죠. 보통 우리가 발목이 돌아간다 보면은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보통 그게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게? 네, 여기. 그래서 여기도 잡아주는 게 좋아요. 뒤꿈치도 잡아주는 네.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보통 3개 정도는 꼭 하거든요. 방금 한 거, 그 다음에 이게 팔자, 1번 하고 2번 팔자 하고 그 다음에 뒤꿈치 잡는 거. 뒤꿈치 잡는 거. 얘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똑같이 발목에서 발등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이쪽 이번에 아래로 갔잖아요. 그치. 뒤꿈치로 들어가셔야 돼요. 뒤꿈치로. 뒤꿈치 발목 90도 뒤꿈치로 들어가서 여기도 좀 찍어줘야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여기서 다시 이 안쪽 발바닥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렇죠. 뒤꿈치를 감싸면서 그렇죠.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케이. 네. 그럼 얘가 경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잠깐만. 다시 발목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뒤꿈치로 들어가서 이 뒤꿈치 뼈를 감싸서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네. 발바닥. 네. 요거만 잡으면 안 되고 반대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똑같이 여기서 다시 뒤꿈치로 들어가서 여기 보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케이. 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발바닥 들어가서 다시 발목으로 하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잡아주고 잘 부착될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돼요. 공간 없이.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 아까 황창호 선수가 요 CTA를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 그치, 같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 그게 보통은 너무 꽉 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보통 할 때는 우리가 체크하는 게 이 엄지 발가락을 눌러서 여기 피가 다시 통하나 보면 돼요.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피가 통하면은 하얘졌다가 빨갛게 되겠죠. 근데 너무 세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보통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이 피를 안 통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럼 당연히 피도 안 통하고 하니까 되게 불편해서 플레이가 안 되지 아예.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경기 전에 테이핑을 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테이핑이었고요. 제가 해보니까는 확실히 예전에 요것만 했었던 것 같은데 키네시오? 요거 하니까 훨씬 더 좀 편하고 뭔가 탄력성이 있어갖고 좀 덜 다쳤을 때는 이걸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저기 테이핑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내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갖고 이렇게 다치고 나서 보통 뭐 얼음 아이싱 대라 뭐 얼음 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이게 보통 뭐 언제 냉찜질을 해야 되고 아이스를 대야 되고 언제는 또 어느 때 가면은 또 뜨거운 걸 또 대라는 의사들도 있더라고. 그쵸. 보니까는 뭐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걸 해줘야 되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좀 한 번만 설명해 줘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인 것 같아요. 초기. 네, 초기에 그러니까 염증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염증 반응의 초기 단계면은 그럼 혈관이 확장되면서 붓기가 확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렇죠. 붓기가 확 올라온다. 확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더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쳤을 때 초기는 보통 아이싱을 해야 돼요. 초기에는 좀 아이싱을 해준다. 근데 만약에 다쳤는데 온찜질하면 혈관이 더 확장되겠죠. 그러네. 그럼 좀 더 붓겠네. 더 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치거나 아플 때 초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얼음찜질. 초기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다치고 나서 뭐 몇 시간 뭐 이런 기준이 있나? 보통은 바로 돼야 돼요. 바로. 네. 바로 돼서 좀 붓기가 빠질 때까지는 그러면 계속 해주면 계속 해주면 보통 좋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1시간에 20분 정도 아이싱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은 휴식. 1시간에 20분 정도 하고 그렇죠. 쉬고. 그 다음에 다시 20분 하고 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혈관을 조금 축소시켜서 이 붓기가 더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초기 목적이고 보통은 3일에서 5일 정도 그 염증 반응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보통 아이싱을 추천드립니다. 3일에서 5일 정도는 아이싱을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회복 단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 내가 그냥 평소에 쉴 때예요. 쉴 때 내가 발목이 욱신욱신거리거나 이럴 때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때는 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조직이 회복되는 데는 모세혈관이나 이런 혈관들이 걔네들이 피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아까랑 다르게 혈관이 확장돼야겠죠. 그치. 피가 잘 가려면 그때는 그래서 온찜질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뭐 쉬는 동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내가 다친 지 조금 됐다. 근데 발목이 좀 욱신거린다. 이럴 때는 보통 온찜질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초기에는 아이싱 그다음에 약간 중기나 후기 때는 온찜질. 그리고 좀 알아야 될 게 이게 운동을 하고 아플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막 풋살을 하다 다쳐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운동했는데 아프다. 이럴 땐 온찜질보다 냉찜질 하시는 게 좋고. 갑자기 아프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한 다음에. 그때는 내가 염증이 올라올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냉을 했다가 근데 내가 지금처럼 뭐 쉬거나 이럴 때 좀 약간 욱신거린다든지 이럴 때는 온찜질을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이렇게 저기 안호주 의무 겸 트레이너 겸 선수인 척하는 우리 안호주 선수라고 해주세요. 선수. 안호주 선수를 모시고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발목 다쳤을 때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뭐 간단한 또 축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했을 때 간단한 또 테이핑까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뭐 안호주 선수에게 저기 풋살이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지. 풋살. 예, 풋살 채널이잖아 우리가 또. 풋살은 마약 같은 거죠. 마약.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요. 뭐, 저도 많이 다쳐가지고. 그치 뭐 화려하지 무릎 수술도 하고 했는데 근데 재활을 또 어떻게 제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서 자가 재활도 해가지고 진짜 풋살이 하고 싶어서 재활도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풋살은 진짜 끊을 수 없이 계속 하고 싶은 운동이다. 아무래도 이 축구보다는 진짜 방향 전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급격한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무릎이 굉장히 내가 봤을 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 무리가 많이 가죠. 그래 어쨌든 뭐 좋은 시간 좀 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네. 대한민국 풋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허사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파이팅. 화이팅!